미국 고등학교 복도, 한국에서 온 17세 소녀 지호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낯선 땅에서 시작된 새로운 학교 생활.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어요. 여기선 그저 이상한 동양 아이일 뿐이구나. 하지만 난 태권도로 내 삶을 지켜온 사람이야. 차가운 우유가 머리 위로 쏟아지고 끝없는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이 조용한 전학생의 진짜 정체를. 나는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였다. 더는 무시당하지 않는다. 과연 지호는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뒤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대박 나자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호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미국 동부 지역의 한 고등학교. 아침 햇살이 복도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오는 시간입니다. 복도 끝에서 한국에서 온 새로운 전학생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어요. 윤지호, 17세의 한국 여학생이죠.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어깨에는 한국 전통 무늬가 새겨진 작은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지호의 발걸음은 조심스럽기만 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영어 대화 소리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낯설게 느껴집니다. 학생들은 모두 지호를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학생은 속삭이며 웃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고개를 돌려 친구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지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여기선 그저 이상한 동양 아이일 뿐이구나. 하지만 난 태권도로 내 삶을 지켜온 사람이야.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어요. 교실 문 앞에 도착한 지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와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지호는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지호에게 집중됐습니다. 선생님이 지호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어 소개시켰어요. 지호는 어색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말에 학생들 사이에서 또다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어떤 학생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신기해하거나 무관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호가 자리에 앉자 옆자리 학생이 작게 인사를 건넸어요. 지호도 조심스럽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못했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지호는 교과서를 펼쳤지만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모두 식당으로 향했어요. 지호도 따라 나섰지만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받고 자리를 찾아 앉았지만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 더욱 외롭게 보였어요. 다른 학생들은 모두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대화하며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호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어 한글로 일기를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처음 미국 학교에 온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차근차근 적어내려갔습니다. 그때 지호의 마음속에는 한국에서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태권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하던 날들, 동료들과 함께 대회를 준비하던 시간들, 그리고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 순간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호는 노트에 적힌 한글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곳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했거든요. 며칠 지나면서 지호는 학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는 높은 벽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식사를 하는 일이 반복됐죠. 다른 학생들은 자신들만의 그룹을 이루고 있었고 지호가 끼어들 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점심시간이었어요. 지호는 식당에서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받아들고 조용한 구석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지나가던 중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들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존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존이는 키가 크고 운동을 잘하는 학생으로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농구팀 주장이기도 했고 성적도 나쁘지 않아서 선생님들에게도 인정받는 학생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자신감이 넘쳤고
때로는 그 자신감이 오만함으로 비춰지기도 했어요. 지호가 조용히 지나가려 했지만 조니의 시선이 지호를 향했습니다. 조니는 친구들과 무언가 속삭이더니 갑자기 지호에게 다가왔어요. 지호는 걸음을 멈추고 조니를 바라봤습니다. 조니의 얼굴에는 장난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리 친근하지 않았어요. 조니가 손에 들고 있던 우유팩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영어로 뭔가 이야기했지만 지호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만 주변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조니의 표정을 보니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조니가 우유팩을 지호의 머리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우유를 쏟아부었어요. 차가운 흰 우유가 지호의 머리카락과 얼굴, 그리고 옷에 흘러내렸습니다.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다가 곧이어 학생들의 폭소가 터져나왔어요.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우유가 얼굴과 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낄 뿐이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닦고 싶었지만 그러면 더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대신 지호는 조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도 굴복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굳은 의지만이 담겨 있었죠. 조니는 지호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서 당황스러워했어요. 보통은 화를 내거나 울거나 아니면 도망가기 마련인데 지호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지호의 눈빛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니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친구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지호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복도에 서서 우유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지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시련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다른 이곳에서 혼자 견뎌내야 한다는 현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어요. 지호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우유로 범벅이 된 머리카락과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찬물로 얼굴과 머리를 씻으면서 지호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태권도 스승님이 생각났습니다. 만약 이 상황을 안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도 참으라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지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런 일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겨내겠다고 말이에요. 우유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지호에 대한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니 무리들은 더욱 대담해져서 지호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거나 수업 중에 뒤에서 종이를 던지기도 했죠. 지호는 여전히 조용히 참고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체육 시간이었어요. 체육관에서 농구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호는 당연히 마지막에 선택받았고 조니가 있는 팀과 상대하게 되었어요. 체육 선생님은 경기 규칙을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플레이하라고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조니는 적극적으로 공을 잡아 드리블하며 공격을 이끌었어요. 지호는 수비 위치에서 조용히 상대방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농구는 태권도만큼 익숙하지 않았지만 운동신경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도 체육 시간에 농구를 해본 적이 있었고 기본적인 룰은 알고 있었어요. 조니가 지호 쪽으로 드리블해 오면서 갑자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지호를 지나가면서 일부러 어깨로 강하게 밀어버렸어요. 지호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체육관 바닥에 무릎을 부딪히면서 아픈 소리가 났지만 지호는 소리 내지 않았어요. 주심 역할을 하던 학생이 파울이라고 외쳤지만 조니는 실수였다며 웃어넘겼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지호는 천천히 일어나면서 무릎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심하지는 않았지만 옷이 찢어지고 약간의 상처가 났어요. 경기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조니 팀이 공격할 때마다 지호를 의도적으로 타겟으로 삼는 것 같았어요. 몸싸움을 빙자해서 팔꿈치로 찌르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기도 했죠. 지호는 이런 상황에서도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 중반 상대편에서 지호에게 공을 패스했습니다. 지호는 공을 받자마자 조니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봤어요. 조니는 공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호를 넘어뜨리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지호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어요.
조니가 몸통 태클을 걸어오는 순간 지호는 가볍게 옆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마치 태권도에서 상대의 공격을 피하는 동작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러웠어요. 조니는 빈 공간을 향해 돌진하다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 사이 지호는 농구공을 발끝으로 가볍게 차올렸어요.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높이 올라갔고 정확히 골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체육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발로 농구공을 골대에 넣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그렇게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넣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어요. 조니는 바닥에 넘어진 채로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확실히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상대가 오히려 자신을 피하고 골까지 넣었으니까요.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호를 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체육 선생님도 놀란 표정으로 지호에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그런 동작이 가능했느냐고 물었지만 지호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지호의 몸놀림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평범한 학생의 움직임이 아니었거든요. 경기가 끝나고 학생들이 탈의실로 향할 때 몇몇 학생들이 지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운동을 했느냐고 묻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무슨 스포츠가 인기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니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괴롭혔던 상대가 예상과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 자존심에 상처가 되었거든요. 조니는 친구들과 함께 탈의실 구석에서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지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체육관에서의 일 이후 조니와 친구들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지호가 보여준 예상 밖의 모습이 조니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고 그 결과 복수심이 더욱 커진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서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교실에 들어가면 지호의 책상 위에는 이상한 낙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욕설들이나 비하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 같았어요. 지호는 조용히 지우개로 지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업 중에도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뒤에서 종이 뭉치를 던지는 것은 기본이고 지호가 발표할 때면 일부러 기침 소리를 내거나 웅성거리며 방해했어요. 선생님이 주의를 주면 잠시 조용해지지만 곧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호는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지호가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자리에 앉으면 조니 무리 중 한 명이 일부러 지나가면서 지호의 도시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음식이 바닥에 흩어지고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면 조니는 미안하다며 가짜 사과를 하곤 했죠. 하지만 그 눈빛에는 조롱만 가득했어요. 어느 날은 지호가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데 조니 친구들이 와서 일부러 큰 소리로 지호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사서가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지만 학생들은 계속해서 지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지호는 책을 덮고 도서관을 나와야 했어요. 화장실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화장실을 이용하려 하면 조니 무리들이 나타나서 문을 막거나 물을 뿌리기도 했어요. 한 번은 지호의 가방을 화장실 바닥에 던져서 책들이 모두 젖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호는 젖은 교과서들을 하나하나 말리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조니는 일부러 지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지호가 넘어질 뻔하면 주변 친구들과 함께 웃어댔어요. 때로는 지호의 가방끈을 잡아당겨서 책들이 바닥에 쏟아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호는 매번 조용히 책들을 줍고 정리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때도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 문 앞에서 조니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지호를 에워싸곤 했어요.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었지만 위협적인 말들과 행동으로 지호를 압박했습니다. 지호는 다른 길로 돌아가거나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다가 집에 가야 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조니가 지호 앞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맨날 얻어맞으면서도 말도 못하는 거 보니 정말 불쌍하다고요. 주변 학생들도 함께 웃으며 지호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가 하면서 억누르려 노력했지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학생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항상 당하기만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이 정말 한심하다고요. 다른 학생들도 동조하며 지호를 손가락질했어요. 지호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용솟음쳐 올라왔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우유를 머리에 뒤집어 쓰던 날,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져 흩어지던 순간들, 화장실에서 모욕당했던 기억들까지 말이에요. 지호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지호의 눈빛이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전학 왔을 때의 순수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 고요함 같은 분위기가 지호 주변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조니는 지호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여전히 지호를 우습게 보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태권도를 통해 길러온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의지였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더 힘든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조니 무리들의 괴롭힘이 특히 심했어요. 지호의 사물함에 쓰레기를 넣어두거나 복도에서 일부러 밀치면서 지나가는 일이 반복됐죠. 지호는 이제 학교에 오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지호는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려 했어요. 조니 무리들을 피해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거든요. 하지만 도서관 문 앞에서 조니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른 길로 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조니가 지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갖자고 체육관 창고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지호는 거절하려 했지만 조니의 친구들이 지호를 둘러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호는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체육관은 이미 수업이 끝나서 텅 비어 있었어요. 창고는 체육관 구석 깊숙한 곳에 있었는데 평소에는 체육용품들을 보관하는 장소였죠. 조니는 지호를 창고 안쪽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5명이 들어가니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조니가 지호의 앞에 바짝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참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끝을 보자고 했어요. 지호가 체육관에서 보여준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자신을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지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조니를 바라봤어요. 주변에 있던 조니의 친구들도 하나둘씩 지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지호의 가방을 빼앗아서 바닥에 던졌고 또 다른 친구는 지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어요. 지호는 균형을 잃고 벽에 더욱 밀착됐습니다. 창고 안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어요. 그때 조니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호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지호의 입술을 때렸어요. 순간 지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짠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지호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폭력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조니의 친구들은 핸드폰을 꺼내서 이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지호가 맞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속셈이었죠. 지호는 핸드폰 카메라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을 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주먹이 지호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지호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입 안쪽이 터져서 피가 더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지호는 손등으로 입가에 피를 닦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피가 나왔어요. 조니는 멈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분한 듯 보였어요. 지호를 벽에 밀어붙이고는 배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지호는 숨이 막혀서 기침을 했고 몸을 앞으로 굽혔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영상을 찍으며 웃고 있었어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지호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모두 즐거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지호의 고통이 그들에게는 오락거리에 불과했던 거죠. 조니가 또다시 주먹을 들어 올렸을 때 지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다리에 힘이 빠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호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메시지가 온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그 진동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호에게 힘을 주려는 것 같았어요. 조니는 지호의 휴대폰 소리를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 틈에 지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한국에 있는 태권도 스승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스승님의 따뜻한 안부 인사와 함께 예전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태권도복을 입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지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제대회에서 우승했던 그날의 사진이었어요. 지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순간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창고의 답답함도, 조니의 위협도, 흘러내리는 피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사진 속 지호의 눈빛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었고 강인했으며 무엇보다 당당했어요. 그때 스승님의 목소리가 지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권도는 싸움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진을 바라보는 지호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흘러내리는 피와 아픔에 굴복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깊숙한 곳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훈련을 통해 단련된 태권도 선수의 정신력이었어요. 스승님의 목소리가 지호의 마음속에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지호야, 태권도는 싸움이 아니라 진정한 너 자신을 증명하는 길이야. 남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한 것이란다. 그 말씀이 지호의 가슴 깊이 울려 퍼졌어요. 지호는 천천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조니와 친구들은 지호의 변화를 즉시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거죠. 지호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호의 어깨가 펴졌고 고개를 당당히 들어올렸어요. 입가에 맺힌 피를 손등으로 닦으면서도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벽에 기대어 무력하게 맞고만 있던 그 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조니는 지호의 변화에 당황했지만 이미 시작된 일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제압했다고 생각했던 상대가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보이니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조니는 더욱 거칠게 지호에게 덤벼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니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지호는 그 주먹이 날아오는 궤적을 정확히 읽고 있었어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모든 것이 천천히 보였습니다. 수많은 훈련을 통해 몸에 배인 반사신경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지호는 조니의 주먹을 피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태권도에서 배운 기본 스텝이었어요. 상대의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더 유리한 위치로 이동하는 동작이었죠. 조니는 자신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는 것을 보고 황당해했어요. 조니의 친구들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속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지만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지호가 당하기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조니를 피해 다니는 모습이 화면에 담기고 있었거든요. 조니는 연달아 주먹을 날렸지만 지호는 모든 공격을 피해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유연한 움직임이었어요. 좁은 창고 안에서도 지호는 자유자재로 움직였습니다. 벽을 등지지도 않았고 모서리에 갇히지도 않았어요. 점점 숨이 가빠지는 것은 조니 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먹을 휘둘렀지만 한 번도 지호에게 닿지 못했거든요. 반면 지호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숨소리조차 고르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년간의 체계적인 훈련의 결과였어요. 조니의 친구 중 하나가 지호를 붙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그 움직임도 미리 예상하고 있었어요. 친구가 달려오는 순간 지호는 가볍게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친구는 균형을 잃고 벽에 부딪혔어요. 이제 창고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호를 일방적으로 괴롭히려 했던 조니 무리들이 오히려 당황하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친구들의 손도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호는 여전히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태권도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남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하고 막기만 할 뿐 반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니는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어요.
자신이 완전히 주도권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욱 화가 났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니는 더욱 거칠게 덤벼들면서 지호를 모서리로 몰아붙이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창고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들어온 거예요. 선생님은 창고에서 나는 소음을 듣고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문을 열자마자 보인 장면은 예상과 달랐어요. 조니가 숨을 헐떡이며 지호를 쫓고 있었고, 지호는 침착하게 그를 피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의 큰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당장 그만두라고 외쳤어요. 조니와 친구들은 깜짝 놀라서 멈춰섰습니다. 핸드폰도 급하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생님은 상황을 충분히 목격했거든요. 지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입가의 피는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눈빛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거든요.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에 단순히 몸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평정까지 되찾을 수 있었어요. 체육 선생님이 상황을 목격한 후 창고 안은 순간 정적에 쌓였습니다. 조니와 친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지호는 여전히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지호의 입가에 맺힌 피를 보고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두 교장실로 데려갔어요. 조니 무리들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지호의 상처와 창고 안의 상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 일을 다루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호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다양한 문화 소개 주간이었는데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자신의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호도 한국 문화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강당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조니와 친구들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고 사건 이후로 조니는 지호를 피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같은 공간에 있어야 했어요. 학생들은 지호가 무엇을 보여줄지 궁금해했습니다. 지호가 무대에 올라섰을 때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지호는 한복이 아닌 태권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흰색 도복과 검은 띠가 지호의 당당한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했어요. 학생들은 예상과 다른 지호의 모습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은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라 정신 수양과 인격 완성을 목표로 하는 무도라고 설명했어요. 지호의 영어는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지호는 태권도의 기본 철학부터 설명했어요. 예의를 중시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며 폭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특히 조니는 불편한 표정으로 지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지호는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기본 품새를 선보였습니다. 태극 한 장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품새를 보여주었어요. 지호의 동작은 정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학생들은 숨죽이며 지호의 품새를 지켜봤습니다. 손과 발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고 호흡과 동작이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조용하고 소극적이었던 지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당 안에는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번에는 격파 시범 차례였습니다. 지호는 두꺼운 나무판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정확한 자세로 손날치기를 시전했습니다. 나무판이 깨끗하게 두 동강이 났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와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니는 점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괴롭혔던 상대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창고에서 자신의 주먹이 한 번도 지호에게 닿지 못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호는 마지막으로 발차기 시범을 보였어요. 높이 뛰어올라 회전하면서 발차기를 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공중에서 몇 바퀴를 돌면서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추는 모습에 학생들은 박수를 쳤어요. 강당이 우렁찬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시범이 끝나고 지호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신이 한국에서 태권도 국가대표였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경험도 있다고 했어요. 학생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전학생이 이런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지호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했어요. 태권도를 배우는 이유는 남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호가 직접적으로 자신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조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주변 시선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강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생들은 지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경외의 눈빛이었어요. 그동안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전학생이 실제로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지호가 무대에서 내려올 때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다가와서 축하의 말을 건넸어요. 정말 훌륭한 시범이었다고, 학생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순간 조니가 천천히 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조니에게 집중됐어요. 조니는 머뭇거리다가 지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지호를 무시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니의 사과 이후 강당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지호는 조니를 바라봤어요. 조니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함과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부끄러움과 미안함만이 남아 있었어요. 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이제 조니도 그걸 알게 되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호의 목소리는 화나 있거나 원망하는 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조니는 고개를 들어 지호를 바라봤어요. 지호의 눈빛에서는 복수심이나 우월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조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강당에서 나오는 길에 많은 학생들이 지호에게 다가와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도 있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지호는 모든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평소 조니 무리에 속해 있던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지호에게 사과하면서 앞으로는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호의 시범을 보고 마음이 바뀐 거였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며칠 후 학교에서는 지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호가 태권도 동아리를 만들겠다고 제안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단순히 무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신 자세와 예의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거든요. 조니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학생들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조니는 진심이었어요. 지호에게 다가가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지호는 조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태권도는 남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수양하고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태권도 동아리의 첫 수업이 시작됐을 때 체육관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호는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태권도의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예의였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조니는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기본 자세부터 차근차근 익히면서 지호의 가르침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으면서 진정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태권도 동아리를 통해 전파된 상호 존중과 배려의 정신이 학교 곳곳에 스며들었어요. 괴롭힘이나 폭력 사건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대신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지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전학 왔을 때의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생겼고 선생님들의 신뢰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조니가 지호에게 다가왔어요.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지호 덕분에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예전의 오만하고 폭력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호는 조니의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태권도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스승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옳았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방과 후, 지호는 체육관에 혼자 남아서 품새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태극기가 걸린 벽 앞에서 정성스럽게 품새를 하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때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떠올랐어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괴롭힘과 폭력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태권도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체육관 창문으로 석양이 비쳐들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태극기를 비추면서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했어요. 지호는 품새를 마치고 태극기를 향해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인사였어요. 이제 지호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지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